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2일 두 번째 온라인 트레이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마트링크 BC 프로 시리즈, 패드 시리즈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왼쪽이 스마트링크 B, 그리고 C 이렇게 있거든요. C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진단기를 구매를 하시면 이게 C를 같이 주거든요. B는 뭐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둘의 차이점이 뭔지를 일단 처음에 아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막 DOIP, 뭐 CAN이나 뭐 FD, 뭐 J2534, 네, 뭐 RP, 뭐 1210, DPDU 이런 것들 지금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이 전에는 안 됐었어요. 일반 리페어숍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죠. 게이트웨이 같은 애를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개발을 해서 만든 게 이 C거든요. 요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이게 처음 나왔던 이게 조금 다르게 생겼죠. 위에 이렇게 고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공식적인 명칭은 2.0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스마트링크 C 2.0 그리고 얘도 이제 2.0인데 그냥 2.0은 그냥 세컨 제너레이션 약자거든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둘 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요. C는 이 작업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B는 원격 코딩을 위해서 만든 애예요. 얘는 오로지 일반 로컬 리페어샵에서 이제 코딩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자 싶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이 소프트웨어가 처리해야 될 건 정말 이게 엄청나단 말이죠. 계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게 그 차 안에 들어있는 그 ECU랑 또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이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를 이게 넘기는 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얘가 스케일이 커지니까 이제 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B인데 메인 기능이 이제 리모트 프로그래밍이니까 뭐 좀 R로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거는 오로지 원격. 얘가 있어야 원격이 돼요. 근데 얘도 무조건 있어야 원격이 돼요. 그러니까 C를 차랑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B는 이거를 대신 프로그램 해주는 기술자가 이게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원격 코딩이 안 돼요. 원격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둘 다 있어야 돼요. 로컬화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코딩뿐만 아니죠. 뭐 다른 그런 진단하는 기능도 뭐 많이 뛰어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아진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해서 얘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식으로 차랑 그 서버 중간에서 하는 식으로 얘 C가 탄생을 했는데 얘가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원격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격 코딩 위주로 만들어졌고 얘는 진단 위주로 만들어진 거예요. 둘 다 진단은 돼요. 그렇지만 얘는 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진단은 되는데 얘가 진단이 훨씬 더 잘 되고 얘는 원격이 돼요. 근데 얘는 원격이 안 되는데 또 원격 코딩을 하려면 둘 다 있어야 돼요. 원격 코딩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얘는 B는 C는 그거는 아니고 얘는 그 프로토콜 처리나 이 진단이나 이런 거를 수준을 좀 올려보자.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그런 코딩 그런 것들이 안 됐으니까요. OBD2로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게끔 만든 게 얘고 얘가 이제 혼자서 하여서 너무 힘들 때 이제 얘를 도와주기 위해서 원격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둘 다 게이트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얘는 원격 제어하는 게이트웨이, 얘는 진단하는 게이트웨이. B가 이 백엔드의 약자거든요. 여기 보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이드라고 해서 이제 그 기술자 쪽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백엔드의 약자예요. B가. 예, 그리고 이제 C는 그 클라이언트 쪽. 그 진단을 하는 거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쪽이니까 그래서 스마트 링크 C. 그다음에 얘는 이제 백엔드 그 프로바이더 쪽. 원격 진단을 하는 쪽. 그래서 이제 B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좀 헷갈리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미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 쉬우실 거고요. 주요 용도, 그다음에 연결 방식, 주요 기능, 지원 프로토콜, 이제 원격 통신, 골 진단 통신, 활성화 조건, 하드웨어 사양.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단 서비스 제공자, 그 원격 코딩을 진행을 하는 사람 쪽, 그 서비스 제공 측을 위해서 이제 주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연결 방식은 스캐너, OEM 진단기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능은 그 스마트링크 플랫폼 연결을 해서 이제 원격 수리나 또 코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C로 만약에 요청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코딩이 아니어도 뭐 수리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폴트 코드도 지우실 수가 있고 진단도 하실 수가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그 범위가 이제 원격으로 넓어졌다. 그 기능이 이제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토콜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서비스 측 모든 지원이 기능이 가능해요. 그 통신, 원격 통신. 그러면 얘는 그 차랑 하는 게 아니고 원격 통신은 그 진단기를 통해서 그 스마트 링크 플랫폼하고 통신을 해요. 주로 하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로컬 진단 통신이 없어요. 예, 얘는 다 인터넷으로 플랫폼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3.95인치, 320에 480이죠. 그래서 터치 스크린이에요. 예, 둘 다. 그래서 하고 얘는 256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8GB 정도 이제 저장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6W 정도 쓰고 실제 뭐 크기는 204에 110에 45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약간 9에서 36 정도 볼트 DC 사용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량이 그 정도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B는 그 정도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이니까 이제 이거가 더 좋은 거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매를 하시는 게 네,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냥 색만 다르죠.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오리지널이고 이제 얘가 2.0. 예. 그리고 다음 제너레이션 내부 하드웨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똑같죠. 이제 프로토콜 처리 기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펌웨어 보안 강화, 그다음 디자인 개선되고 이렇게 이제 네 개를 메인으로 뭐 여기 외의 것들도 많이 있지만 B처럼 주요 용도는 얘는 반대로 얘는 차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에 직접 연결해서 이제 그 아까 보여드린 B한테 그 원격 그 요청을 전송을 해주는 장비예요. 원격 코딩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셨을 때 차량에 그 DLC 그러니까 OBD2죠. 그걸로 연결을 직접 차와 얘랑 연결을 해야 돼요. 차마다 이제 OBD 그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으셔서 이제 거기다 이제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하는 건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따로 USB 포트도 있고 뭐 그 전원 꼽는 그것도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 그냥 이거 연결해서 이쪽 컴퓨터랑 이제 연결하고 그 등록하고 그다음에 얘만 이제 차랑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 틀린 건 아닌데 이 어댑터 종류도 많아지고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제 꼭 이게 OBD2 포트에다가 이거를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다른 루트가 있거든요. 그게 또 왜냐하면 그 모듈과 또 그 차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알려줘요. 정확하게 그 진단기에서 저희 거 진단기를 사용을 하시면 만약에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로 이제 이렇게 경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세하게는 이제 다이어그램이 나오고 이미지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없으면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해선 거의 다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여기 어디를 뜯어갖고 뭘 빼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어댑터를 뭐 연결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코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원격 그 ECU 코딩은 아니고요. ECU 그걸 하실 거면은 그거는 그냥 이제 일반 그 메인 그 OBD 거기다 꼽으시는 게 맞는 거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얘기해갖고 좀 약간 이렇게 헷갈리시게 한 것 같은데 그냥 얘는 차랑 연결하는 놈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원 프로토콜은 뭐 다 아시다시피 J 그 2500, 2534, 그 다음에 DOIP, 그 다음에 CAN FD, 그 다음에 CAN 2.0, 그 다음에 RP 1210, 그 다음에 DPU 등, DPDU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BD2가 하지 못하는 그런 고급 프로토콜이에요. 그런 거 얘를, 그런 걸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게 들어가면은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통신이랑 상관이 있고, 게이트웨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굉장히 그 좋아졌다. 통신도 빨라지고 예. 원격 제어를 하실 때, 그러니까 코딩을 하실 때는 뭐 와이파이도 돼요. 이선의 케이블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와이파이로도 잘 되거든요. 그 신호만 좋으시면 리스크 아예 아무것도 안 걸고 싶다. 그러면 이선의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와이파이 신호가 좋으면 뭐 전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로컬 진단이 되죠. 블루투스, 뭐 USB, 예, 심지어 뭐 이렇게 세 개 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는 얘는 필요는 없죠. 그냥 그 원격 하실 때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까 B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도 똑같아요. 얘도 일단 똑같이 생겼잖아요. 예. 그냥 안에 들어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다른 거지. 예. 똑같이 생겼죠? 예, 그 B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C는 차량에 연결이 돼서 와이파이나 뭐 유선, 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그 원격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전문한테 전송을 하는 장치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B는 그런 전송하는 그런 요청들을 받아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애예요. 있죠. execute 하는 애고 얘는 이제 transfer 하는 애고 이제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활성화를 하셔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거 뭐 이거 구매하셔놓고 그거 안 하면은 이 사용 못 하거든요. 이제 이걸 구매하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냥 돈만 버리시는 거니까 그 꼭 라이선스 구매하셔서 예,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까 제가 그 스펙 할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안에 제가 뭐 개발자는 아니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리눅스 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두얼 프로세서인가? 그 리눅스 플랫폼이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콜텍스 있잖아요. 콜텍스 A7이랑 M7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이렇게 작은 거 치고는 되게 좋은 게 들어갔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아시니까요. 그거를 모르면 정말 고생하거든요. 이거 연결했다, 이거 연결했다, 막, 네, 정말 막, 좀, 이렇게 막 벌려놔요. 모르기 때문에,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승용이 있고 상용이 있고, 차랑 연결을 하는 애는 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린 요거 OEM 소프트웨어나, 뭐, 이제 진단기랑 이제 연결을 하는 쪽은 이제 요놈 B, 그렇죠? 백엔드 아까 말씀드렸고, 이 클라이언트 쪽.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SRDRP라고 여기 Super Remote Diagnosis 뭐 Reservation Platform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렇게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이게 클라우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작동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이제 이 B를 안 쓰신다. 그럼 그냥 여기서 잘라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게이트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얘는 차량 쪽, 그다음에 얘는 이제 진단기랑 PC 쪽. 차량 그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신형이든 오래된 차든 계속 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장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세 개를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얘로 코딩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랑 다른 코딩을 또 돌리고 얘랑 또 다른 코딩을 또 이렇게 한 번에 세 개 코딩을 돌린다는 게 아니고 얘랑 코딩을 돌리면서 얘로는 이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코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가 더 있으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간단한 그런 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실로스콥 같은 거 그런 거 키셔가지고 전기 관련된 거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일단 얘는 리모트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계셔도 이게 되니까 예. 그래서 거리랑은 전혀 그런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어, 이제 단점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얘가 하나에 연결한 것보다 이제 세 개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겠죠. 뭐 오류가 날 확률이 아무래도 혼자 연결한 것보다는 조금 올라가겠죠. 뭐 많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여기다 연결했다고 뭐 꼭 오류가 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오류가 날 애들 뭐 어떻게 해서든 오류가 나니까. 이제 전자기기는 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따르거든요. 뭐 한국 분들은 이제 좀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앞서가셔가지고, 아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세 개 코딩하는 거, 아니 최소한 두 개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도 원격으로 하는 게 참 대단한 기술인데 개발자들이 이게 두 개를 만약에 뭐 언젠간 나오겠죠. 예. 뭐 진짜 뭐 언젠가는 뭐 세 개, 뭐 네 개, 다섯 개까지도 뭐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이 그렇게 이제 많이 또 좋아지고 하면. 근데 현재로선 하나 리모트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기술력이고, 한 번에 두 개, 세 개를 원하시는 거는 조금 욕심이 아닌가 싶고, 이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비랑 또 저희 진단기를 사용을 하셨을 때 이 소비자가 가장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완벽하게 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빨리 하면 좋은 거고, 근데 빨리 하고 다시 망가지느니 천천히 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하는 게 낫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랑 이제 연결하는 방법, 뭐 여기에서 뭐 이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런 경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사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뭐 백날 떠드는 것보다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서 지금 제가 뭐 설명드려봤자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이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스마트링크 PC까지만 제가 하고 그냥 이렇게 나눠서 제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프로랑 패드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